자, 저와 함께 내일은 스타킬 대결을 펼칠 졸탄의 오늘은 한현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현민 나왔습니다. 아니, 요즘 졸탄이 그 주식 전도사가 되어간다. 뭐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주변에서 이게 주식에 대한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 또 이재영 씨 같은 경우가 네네네.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본인 자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투자도 하고요. 직접 투자를 예, 하더라고요,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예, 예. 다양한 리액션을 보곤 합니다, 저희가. 제가 알기로 오늘 많이 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많이 울고 있습니다. 예, 많이 그렇군요. 울고 있는데 예,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주식 공부는 하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걸 좀 알려드려야겠죠. 스타킹이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재용 씨의 눈물을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현민 씨도 공부 열심히 오늘도. 저도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가시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매주 목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또 소개를 드려야겠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목요일이 말이죠. 네. 굉장히 수익이 좋습니다. 맞아요. 네, 이분들이 계속 순위권에 종목을 올려주면서 목요일이 아주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 대전이니까 이게 예. 막 엎치락 뒤치락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목요일 이 자리를 왜냐면 네. 목요일 날로 들어오면 굉장히 좀 상위권으로 가거든요. 그 권리금을 받고 판다라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자리를 이분들끼리. 권리금 받겠다는 네. 얘기가 있고 이분들 얘기가 예. 또 있어요. 왜냐면 하창원 본부장이 이 자리에 있다가 수요일로 가면서 약간 흔들렸거든요. 많이 울고 있다고 그러니 들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예. 어쨌든 말이다 이 목요일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우리가 또 룰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죠. 그럴까요? 자, 여기 나오신 전문가분들 두 분이 두 종목씩 가져옵니다. 네. 그 룰렛을 돌려서 나온 종목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졸탄하고 우리 황현희 씨는 한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 시초가 편입이 되고요. 네네. 이제 장중 최고 대결을 펼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네. 포트에 한 종목씩 올려서 네. 한 달 동안의 그 수익률을 대결하는 것이 스타킹의 게임 룰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스타킹이 1등을 하면 이제 스타킹이 되고요. 1등이 안 되면 이제 졸탄이나 저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벌칙을 받게 되는. 벌칙을 받게 예. 되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3달 연속 네. 제가 스타킹이 됐다라는 거. 아. 뭐 그 점을 좀 일단 말씀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좀 긴장을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의 양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또 같아요. 빨리빨리 쫓아오시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워낙 또 습득 능력이 빠르셔서 그럼요. 예, 아주 잘 따라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 성적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6위부터 공개해 볼게요. 자, 6위, 가봅시다. 5위, 4위입니다. 네. 자, 6위. 막판에 또 정태근 팀장님이 치고 이야. 올라오셨어요. 네. 듀얼이 올라왔습니다. 듀얼. 25.84%의 우리 상승률. 황현희 씨가 또 선택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자, 네. 5위 HPSP 30.04% 오. 김건진 부장님의 이야, 종목이었죠. 요것도 황현희 씨가. 이것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자, 4위. 인성정보가 인성정보. 상위권에서 밀리지 않고 계속 버텨줬었어요. 인성정보. 이야. 정태근 팀장님 역시 이야. 두 종목이나 자 올렸어요. 위아래로 지금 정태근 팀장님이 딱 얼굴 박아놨어요. 위아래, 위아래 딱 예. 있습니다. 36.1%의 수익률 네. 보여주실 거예요. 자, 탑3 공개합니다. 탑3 보여주세요. 자, 3위입니다. 네. 상위권에 계속 있었던 삼영. 네. 38%의 수익률. 네.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이었죠. 또 역시 저의 선택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2위입니다. 2위가 지금 너무 아쉬웠어요. 와, 저는 이거 못 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우리 슈어 소프트테크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1위를 뺏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2위에 그래도 랭크가 그렇죠. 되 계십니다. 한때 유창희 대표님이 이 차트 탑6에 3종목까지 올렸다가 막판에 4개 예. 보고 나머지 2종목은 사라지고 약간 좀 아쉬운 결과가 네.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맞아요. 2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냈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 48.6%의 수익률이고요. 네. 자, 1위입니다. 우와. 하루를 남기고 대역전극을 보여준 JLK. 우와. 무려 수익률이 54.39%로 독보적인 1위를 이야. 차지했습니다. 길고루 대표님의 네. 대역전극이 아주 볼만했었던 이야, 거네. 황현희 예. 씨가 이걸 역전을 해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각본 없는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요. 야,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어 놓을 줄이야. 그리고 수익률 차이도 이제 꽤 났었습니다. 맞아요. 10%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1위는 길고루 대표님의 종목 JLK가
차지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역시 스타킹이 됐고 올해 스타킹. 길고루 대표님이 이제 스타킹 배지를 처음으로 첫 1위를 하셨기 때문에 오. 무려 54.39%로 네. 1위를 차지하셨다는 아니 무슨 뭐 지역구 결과. 당선된 것 같은 느낌처럼 나오네요 이게.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약간 선거 방송 같기도 네. 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1위가 되신 스타킹이 되시면 우리가 또 팍팍 밀어드린다. 아, 그렇죠. 그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네. 지난달에 순위였으니까 이번 달 종목에 또 이제 집중을 해봐야겠죠. 네. 자 어떤 종목이 오늘 나왔을지 이분께서 보여주십니다. 르넨 여신. 네. 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킹 6월 대결이 시작됐죠. 지난주 탑6에 모두 이름을 올렸었던 두 분의 전문가가 6월에도 대박씩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가져갔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창희 대표님은 아바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을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대유 플러스 그리고 코아시아를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오늘도 다양한 업종의 네 가지 종목들인데요.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6월 대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좀 아쉬웠겠어요. 마지막에 그쵸. 하나 남기고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다가 역전됐잖아요. 뭐 아쉽죠. 예. 뭐 아쉽긴 하고 또 PD님이 원망스럽죠. 엄밀히 따지면 6월 1일, 6월 2일께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야. 규칙을 바꾸는 거에 약간 계속 손해를 좀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예. 뭐 그래도 뭐 지난달 좋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이번 달 또 힘을 내야죠. 야 좋아하는 게 딱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6위까지 한번 세 종목을 다 밀어 올리신 적이 있잖아요. 그 지난주 수요일에 네, 지난주 수요일에 그때 한 주 만에 또 이제 5월 31일 기준으로 그 두 종목이 또 7위, 8위가 됐어요. 아이고. 예,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AS 살짝 해드리죠. 슈어 소프트 테크는 이제 좀 상승이 좀 약간 멈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네, 하는데요. 뭐 슈어는 조금 멈췄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TMC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네네. 네. TMC도 저는 아직 살아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저 오히려 지난주에 기아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기아가 이제 어저께 뭐 소송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밀렸는데 네. 저는 그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 왜 그러냐면 차량 훔치는 놈들이 날 잘못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딴 데서도 그런 말 하고 맵다 있는데 매워. 미국에다가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국민들 교육을 개판을 시켰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예. 어쨌든 약간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겠습니다만 길게 본다라면 실적이나 이런 건 영향은 없을 거다. 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기아차가 진짜 좀 훔치기가 쉽긴 한가 봐요. 그래도. 그게 이제 네, 타겟이 된 거 약간 보니까. 기아가 좀 잘못한 거는 네. 차가 4개잖아요. 문이 4짝이잖아요. 네. 근데 운전석을 깨거나 하면은 바로 경고가 나오는데 나머지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건데 그런 건 충분히 나중에 뭐 AX를 통해서 뭐 리콜을 통해서 뭐 수리 가능하다. 보완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예. 기아의 뭐 미래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 없죠. 네. 예, 앞으로 전기차도 뭐 계속해서 훌륭한 전기차들 나오고. 맞아요. 또 EV9인가요? 이번에 나온 게 그 SUV 전기차 나온 게 또 어떻게 또 진행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겠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또 종목에 대한 AS였고, 자 네. 정태근 팀장님은 또 이번에 4위, 6위 항상 1위는 못해요. 예. 1위를 못하는데. 항상 뭐가 아쉬워. 네, 뭔가 좀 뭐랄까 화장실 들어갔다 그냥 나온 느낌? 그렇죠. 뭔가 좀 이게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빵이 없어. 잘합니다. 예, 뭐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있는데 뭔가 좀 탑 클래스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약간 잔잔말이다. 예.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인정입니다. 4위와 6위를 했습니다 또. 근데 이게 제가 이번 달 처음으로 6위까지 하잖아요. 그 전에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맞아요, 항상 그 맞아요. 자리에 있고 항상 이런 일 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항상 저는 도전합니다 대신에. 도전합니까? 항상 도전을 이번 달도 도전할 거고요. 네. 다음 달도 도전할 거고 네. 계속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네. 분이 막판에 엄청 치고 올라왔어요. 아직 살아 있는 겁니까 이거? 저는 항상 이런 모습이었어요. 네. 항상 달이 끝나게 되면 항상 맞아, 4위, 6위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네, 항상 올라왔어요, 마지막 항상 그 주에. 자리에 있습니다. 두 글자에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때도 그 두 네. 글자 뭐 있지 않았어요? 꿈비. 꿈비. 네. 금비. 그리고 목요일은 정말 기운이 좋아요. 목요일은 권리금 들어온다 이분이 권리금 그러면 얘기하면 무슨 가까이가 권리금을 잡고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자리를 권리금을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위권에 있고 싶으면 이 자리, 1등 하고 싶으면 저 자리. 이게 이런 거죠. 그러네요. 그죠? 저 자리에서 1등이 많이 나왔네. 피 없이 드릴게요. 예, 저기요 사고 싶지도 않고요. 팔지도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듀얼은 계속해서 좀 갈 거라고 네.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월하고 인천정보는
정말 미안하지만 얘네한테 미안하지만은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화전기하고 코스메카 코리아잖아요. 지금 5월달 보니까 제가 한 발짝씩 늦어요. 보니까 지금 9월도 뒤늦게 갔잖아요. 네. 그리고 코스메카도 뒤늦게 상승 나왔고 삼화전기도 또 그렇게 될 것 한 같아요. 발짝씩 빠른 거죠, 정태근 팀장님. 아, 그런가요? 종목이 늦게 올라온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예. 그럼 나중에 얘기하세요. 저는 알고 있다. 한 주 뒤로 밀어서 얘기를 하시면 되죠. 마지막 주만 나오셔도 그래서 제가 한 주 미룬 종목이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 주 가지고 올게요. 그거 다음 주에 가지고. 네, 다음 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태근 팀장님 계속 순위권에 밀어넣었고 그 종목들이 막판에 힘을 발휘하면서 마지막 주에 항상 올라오고 있다는 거. 맞아요. 그거를 좀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네. 좀 잘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이번 달에 1위 두 분 다 엄청나게 노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만한 종목을 가져오셨겠죠.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룰렛 여신. 네, 오늘도 스타킹 3위권 두 전문가분들이 4가지 탑픽 종목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볼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대유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SK 시그넷의 전기차 충전기 생산과 충전 프로젝트를 여러 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K 시그넷이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 시그넷은 지난 5일 미국 텍사스 공장 준공식을 열고 다음 달 7월부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대유 플러스 관련주로 거론되면서 전일에 15%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긴 했지만 오늘 1%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된 건 아닌지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태근 팀장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달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대유 플러스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차피 그 종목 자체도 모멘텀보다는 SK 시그넷의 어떤 후광 효과 때문에 주가가 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SK 시그넷이 미국에서 얼마만큼 이제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이제 그 SK 시그넷이 아시겠지만 어저께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텍사스 공장에서 이제 연 1만 대 정도 생산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공급을 한다는 얘기 나왔는데 아직까지 너무나 초기 시장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인프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금 미국 충전기 인프라 확대 특별법이라 가지고 냅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의 전기차 충전기 한 13만 대 정도가 되는데 2030년까지 50만 개 정도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연 1만 대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이 SK 시그넷이 미국 시장 점유율이 50%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SK 시그넷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이제 그 SK 시그넷이 미국의 충전기 사업을 진행했을 때 받으시는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는 모든 조건을 다 이제 충족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텍사스 주지사가 상당히 좀 좋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SK 시그넷을 얘기하려면은 이제 항상 용어 상박이라고 경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경인데 거기가 테슬라의 슈퍼차저입니다. 그게 그렇겠죠. 경쟁업체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업체가 이제 앞으로 충전 인프라 시장을 좀 먹고 나갈 건데. 하필이면 텍사스에 또 테슬라도 있죠. 그렇죠. 텍사스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용어 상박. 그렇군요. 네, 용어 상박 예, 하시는 예. 겁니다. 근데 SK 시그넷이 조금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그 테슬라의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급속 충전기가 250kW거든요. 네. 그런데 SK 시그넷이 이번에 이제 출시를 하는 전기차 충전기 같은 그거 경우는 엄청 빠르다면서요? 400kW입니다. 우와.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EV6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EV6 말고 EV6 말씀하셨는데 네. EV9 기준으로는 80%까지 충전하는데 15분이 안 걸린대요. 우와, 네. 엄청 빠르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15분이면은 거의 뭐 기름 넣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기름 넣고 생각해야겠는데요? 화장실 갔다 올 시간. 네. 아니, 휴대폰보다 충전이 빨리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넣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은 충전이 거의 돼 있고 네. 차 한 잔 마시고 있다면 바로 충전이 그렇죠.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금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걸리거든요. 네. 80%까지. 맞아요. 그런데 EV 지금 현재 SK 시그넷 V2 같은 경우는 한 15분이면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빨리 보급이 될 것 같아요. 오. 그리고 텍사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종도 제가 열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호환성이라 가지고 포드만 이번에 처음 열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면 충전이 안 돼요.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슈퍼차저는. 네, 근데 SK 시그넷 같은 경우는 다 호환성을 열어놨어요. 야. 다 열어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충전 사업자들이 그 CPO라 그래가지고 충전 사업자들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SK 시그넷가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다 설치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포드에서 전기차가 나오든 GM에서 전기차가 나오든 폭스바겐이 나오든 현대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업자들이 상당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네네. 테슬라만 바라보는 게 아니까. 그리고 테슬라가 조금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 좀 양아치 같은 게 테슬라가 아니면 요금도 더 받아요. 요금을 더 받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이요? 네, 오. 충전 요금을 더 받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SK 시그넷의 가격 경쟁력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호환성, 시간, 안정성, 가격 이런 게 다 무게했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좀 미국 정부가 테슬라 쪽으로 이때 과점 사업 경계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이게 기회예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 빨리 넓혀야 됩니다, 점유율을. 그러다 보니까 SK 시그넷이 조금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SK 시그넷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대우 플러스가 자체적으로 뭐 자사 브랜드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그 최근에 주가가 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것들이 변동성이 큰 것들이 SK 시그넷의 어떤 휴관 효과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SK 시그넷이 미국에서 얼마만큼 사업이 진행되느냐 그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주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오르다가 오늘 약간 윗꼬리가 좀 많이 좀 나오면서 좀 떨어지면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그쵸. 왜 저렇게 저도 이런 거 이제 싫어요. 차트를 간 거죠? 저렇게 저 차트는 좀 약간 불안한 차트 아닙니까? 저렇게 차트 한번 보면? 보시면서 예, 말씀드릴게요. 예, 차트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동안 조금 많이 쉬었어요, 주가가 좀 많이 네네네. 쉬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화면 아래쪽에 거래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요. 그죠? 거의 없죠. 네. 거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데 네. 자,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물렸어요. 네. 그러다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판 사람이 많을까요? 팔겠죠. 그렇죠. 그거예요. 예. 그것만 다 털리면은 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개인들이 매도하는 거는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고요. 어차피 종목의 주포는 누구다? 외국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저거 팔 때 기분 잘 알거든요. 징글징글하거든요. 아, 물려있다가 아우 이때 아니면 언제 팔아가고 이제 그러니까요. 던지고 네. 나가는 그렇죠. 그런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러면 저거는 그냥 잠깐 그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이 던졌던 그런 차트여서 앞으로 네네. 좀 더 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높다. 그렇죠. 터는 과정이다? 어차피 상승할 때 이런 매물이 나오는 것보다는 네. 반등 나왔을 때 이런 거 다 털고 가는 게 더 나아요. 아 오히려 반대로 털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달리는 게 맞아. 낫다. 고속도로 운전하고 있는데 배가 아픈데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가는 게 낫지. 이걸 계속 가면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계속 배 아프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 털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 이거 어떻게 네. 털어요? 어떻게 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는데요. 벌써부터? 예.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털어야죠. 털어야지. 그렇지. 탈탈 털어버리네. 바로. 예, 벌써 표정이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저 종목을 왜 이렇게 오래 얘기하고 있나? 뭐 이런 표정이셨는데. 그 SK 내가 종목 잘못 들었나? 뭐 대우 플러스인데 네. 왜 SK 시그넷을 얘기하나? 일단은 제가 싫어하는 조건에 몇 개가 속해요. 뭘까요? 제가 주식을 볼 때 중소형주 기준으로, 중소형주도 아니고 소형주 기준으로 네네. 주식수가 발행 주가 1억 주가 넘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이 회사 주식이 너무 많아요. 1억 주가 넘어가면 발행 그만한 주식 수가 많다. 네, 1억 2천만 주거든요. 대우 플러스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전주를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로 치면 껌값이죠, 1,000원대. 껌값. 껌값. 뭐 오늘 이게 좀 올라와서 이게 1,000원대 올라온 거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900원, 850원 이랬어요. 그렇죠. 동주주라고 많이 김밥 하죠. 한 줄도 못 사 먹어요. 이거 가지고는. 그래서 뭐 이런 거 동전주, 뭐 1억 주가 넘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실적도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충전기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성장 모멘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아까 방금 수급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개인들 뭐 이게 기존에 있는 사람이 털어내고 새롭게 산다. 네. 근데 그거 반대의 모습이 나왔어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47만 주를 샀습니다. 네네. 개인 투자자가 52만 주를 팔았고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91만 주를 팔았어요. 아.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93만 주를 샀습니다. 오, 많이 들어왔군요. 네, 그럼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어저께 좀 갈 것 같아서 샀는데 오늘 올라오니까 야 일단 팔고 보자. 이거 아닌 것 같다. 2배 이상의 매도가 나왔다는 건데 그 2배 이상은 만약 기간이 샀다면 모르겠는데 네. 개인 투자자가 오늘 100만 주 정도를 샀어요. 네. 그러면 뭐 당장은 못 간다. 약간의 뭐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너무 커요. 그러면은 약간의 시간 조절. 그러면 제가 보기엔 7월달에 갈 것 같습니다. 7월달에 왔다. 이번 달또 한 달 뒤에. 또 호흡이 빨랐다. 오. 너무 빨리 왔다. 주식 자체는 괜찮지만 그래도 이번 달은 괜찮진 않지만 괜찮으니까 가더라도. 괜찮지도 않고 가더라도 7월달에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대자뷰 보는 것 같아요. 네, 왜요? 왜냐하면 제가 하창원 본부장 예전에 SP시스템즈 갖고 왔잖아요. 네네네. 제가 주말에 딱 그 종목 60% 급등 나왔거든요. 야. 또 그거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목표가랑 손절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목표가는 일단 1,300원이고요. 1,300원. 손절가는 오. 일단 1,000원. 네. 1,300원, 손절가 네. 1,000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뜨거워요. 네, 맞아요. 친구 대전이라. 예. 매워요? 예. 예. 뭐
대충 칭찬 한번 해줄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좋은 얄짤 주식인데 없어요? 예? 한 달 뒤에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좋은 주식도 아니고 뭐 동전주라고 뭐라 하고. 동전주라고 그러고 예. 발행 주식 수가 많다라고 예. 딱 잘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유, 보내겠습니다. 저는 예. 매수하겠습니다. 매수합니까? 뭐 보니까 아까 우리 정태근 팀장님 얘기하실 때 네. 보니까 뭐 충전도 빨리 된다 그러고, 예,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이게 사이에 지금이 기회다고도 하고, 그리고 제가 동전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 동전주를 이 좋아하세요? 낮은 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어떤 그 큰 기대감, 아, 그래요? 예, 애초에 높은 것보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 상승할 것 같다. 예, 부담도 덜하고.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분만 뽑아요 제가 또. 아, 정태훈 팀장을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예, 전 한 사람만 팝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었어요. 예. 너무 말도 안 돼서 대꾸도 안 하고 넘어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꾸 안 알겠습니다. 해주셔서. 자, 다음 종목 하나 볼게요. 룰레저신. 네, 데이플러스 스타킹 종목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과연 무슨 종목이지? 네, 아바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아바코입니다. 오늘 유채기 대표님의 탑픽 종목인데요. 2차 전지 장비주로 오늘 7%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장비인 롤프레스 공급 추진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LG 엔솔의 오창 공장에 아바코가 신형 배터리 장비를 공급한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내줬습니다. LG 엔솔이 오창 공장을 북미와 유럽 또 아시아의 모태격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다른 공장에도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바코는 최근에 수주에 대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신규 설비 투자 공시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할지 유창희 대표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코가 상당히 좀 오늘 제가 오늘 종목을 몇 개 돌려봤는데 네네. 갑자기 저한테 유혹을 하더라고요. 아바코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FPD, 그러니까 뭐 평판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제 핵심 장비 개발, 제조, 판매를 원래 해왔던 기업입니다. 아바코라는 회사가. 근데 최근 디스플레이 업황이 좀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IT 쪽에서 보면 디스플레이가 워낙 그동안 계속 안 좋았는데 맞아요. 최근 들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전망이 나오는 게 OLED 쪽이거든요. 맞아요. OLED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소형, 중소형만 채택을 했었고 LG가 대형 OLED만 채택을 했는데 이제 삼성도 대형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애플이죠. 애플이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OLED 패널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상당히 이 OLED 중대형, 중형 시장이 엄청 커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주 뭐 높은 매출은 아닌데 반도체라든지 MLCC 쪽 관련해서 매출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전 기승전 2차 전지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 에코프로가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올해 하도는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2차 전지가 꺾이지 않으면 시장은 계속 긍정적인 모습을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꺾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을 가니까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를 본다라면 아바코를 주목하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성공을 하고 이게 시장에 침투했을 때가 진짜 전기차 무게라든지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전고체 전해질 증착 롤프레스 방금 말씀하신 거 이거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바코의 전체 매출이 2천억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2차 전고체 관련된 증착 장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전체 매출의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는 한 10에서 15% 정도 그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회사 입장에선 그래요. 올해 혹은 내년만 되더라도 40%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전 매출이 고정화되고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매출이 늘어나면서 40%에서 50%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4천억 정도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매출이 4천억 정도로 늘어날 걸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 이상으로 좀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이 시장을 선도하게 되면 나머지 기업도 따라올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장비를 공급하던 회사가 또 같이 장비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이제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종목 되게 이상적이네요. 2차 전지, 지금 OLED, 네. 반도체까지 그쵸. 다리를 이렇게 다 이게 하나씩 발을 담그고 있네요. 네, 담그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2차 전지. 2차 전지 쪽이 성장 모멘트 가고 있죠. 네. 오늘도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상승. 그런 부분들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갈지 안 갈지 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저기 그 채팅창에다 글 쓰지 마시고 예, 아니랄까요? 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X. 그렇지. 갈 리가 없죠. 갈 리가 없지. 예. 왜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이 종목 되게 네.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괜찮아 봐요. 괜찮아 보여요. 네. 근데 주가가 안 괜찮아 보여. 아, 주가는 안 괜찮다. 네. 왜요? 그 제가 다음 주에 갖고 나올 종목인데 이거는 아바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할까 짬뽕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디스플레이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 디스플레이 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모멘텀이 더 많아요. LG 디스플레이 투자 모멘텀이 더 많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거든요. 네. 요즘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아바코가 삼성 디스플레이 수혜자라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네네.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수주 소식이 없어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분기 컨퍼런스 콜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올해 투자 규모가 3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8.6세대만 4조 1천억을 하고요. 아산 당성 쪽으로 60조를 투자를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전방 업체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은 낙수 효과를 보려면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다도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옵틱스라든지 힘스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그렇죠. 급등이 나오는 것들이 삼성 디스플레이 수주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물론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적자나고 있다 보니까 투자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지금 아바코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달에 OLED 진공 증착 장비를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1월 달에 공급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물론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이후에 추수 소식이 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도 개발이 좀 쉽지가 않은 게 지금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전해질이 고체다 보니까 이온 전도성이라고 그래요. 리튬이 양극을 갖다가 음극을 갖다가 이걸 한 게 이온 전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낮아요. 이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것도 그 문제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2027년도에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언제 나온다고 확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불투명하다. 네, 이거 그래서 아바코라는 종목은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이거는 OLED 쪽으로 나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볼 거다 라면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투자 규모를 보고 LG보다는 삼성이 투자를 더 많이 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시선을 약간 돌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 본인 종목처럼 되게 길게. 이거를 고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엄청, 잘하시는데? 예, 그거 너무 잘하시는데. 이게 칭찬으로 들려요? 예. 괜찮은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창희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 있으시면 뭐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니 뭐 적자 동전 기업 갖고 나오는 친구가 그리고 실적 하나 더. 잘 나온 하나 더. 회사를 하나 더. 마지막 짧게. 예. 삿대질하지 마시고 네. 진정하세요. 네. 예. 죄송해요. 그게 뭐냐. 주식수가 많아서 안 좋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뭐냐 좀 전에 대우 플러스가 주식수가 많아서 안 좋다는 거예요? 둘 다 동전주하고 주식수가 많아서 항상 근데 공격기를 줘요. 싹대질 그만하시고요. 자 이제 뒷얘기는 저기 나가 다방 가서 하고 오세요. 이제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그렇습니다.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시세가 7% 좀 나왔어요.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네. 올랐는데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4월 달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금 내려왔고 네. 5월 달에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시작점에서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네. 이번 달 의외로 좋은 흐름들 계속 나올 수도 있다. 전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25,000원까지는 목표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야. 네네. 뭐 50%만 돼도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네. 하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점은 이제 뚫을 것 같습니까? 네, 정보점은 당연히 뚫죠. 뭐 당연히 그리고, 뚫는다. 17,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5월 달 내내 지지가 됐던 자리가 17,000원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상승해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인 거 이쁘네요, 그래프가. 스스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예. 제가 유창희 대표님 이 종목에서도 뭐 재미를 또 많이 봤지만 아, 네. 유창희 대표님이 이 아바코라는 이 회사가 가져왔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대표하는 사업들이잖아요. 2차 전지, 반도체, OLED. OLED, 응. 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느 섹터라도 엮여서 한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 예, 지금 현재 뭐 정태근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또 지금까지 안 나왔다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터질 거리들이 많다. 그렇죠. 아. 예, 이게 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제 포트에 올려서 역시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좋은 정보 가져가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네. 자, 목요일 날 나오신 한현민 씨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